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송은 외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홍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시진핑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중국군 유해를 찾아서 잘 모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이가 그 학생한테 답변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에 그때 그 참석했던 중국군을 그 유해를 잘 모신 거에 대해서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매우 뜻진 일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중국.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세대가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정부의 문재인이가 그 중국은 큰 산이요 한국은 작은 언덕이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혼밥 8개를 하고, 또 그때 갔던 언론인들은 두둥겨 매를 맞고 그래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유감 표현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 중에도 그렇고 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말 한마디 못하고 대항 못하는 그런 정신들 많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히 중국은 중국, 한국은 한국, 그리고 외국과는 조건은 힘으로 눌러야 된다, 힘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참 기쁘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런 느낌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중국군이 우리나라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준 거 여러분들 그거 인정 못 하시나요? 쟤네들 중국에서는 하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을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북한을 도왔다. 그거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북한이었고, 북한이 러시아가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의 탱크를 가지고 남한을 쳐들었습니다. 25일 날 새벽에. 그리고 나서 중국이 군대를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한국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중국군 묘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말을 못하는 정치권, 또는 좌파 종북 세력, 또는 이 젊은 세대 전교조가 잘못 역사를 가르친 젊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북한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북한,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들어왔던 중국군. 근데 이번에 시진평이가 홍콩 고등학생한테 보낸 답신에 한국 전쟁의 유해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본도 한국을 쳐준 거에 대해서 일본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지금 자유우방 속에서 일본은 이 젊은 세대, 전쟁 이후의 젊은 세대는 한국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내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남침하라고 하려고 하고, 중국은 북한만 두둔하잖아요. 러시아가 부둔하잖아요. 지금 현재 전승절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의 국방장관, 중국의 고위직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 북한을 북한에게 환영하는 그런 그 행사를 참가한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 젊은이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전애들은 지금까지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인민일보의 그 시진평이가 쓴 손편지 글입니다. 중국 글이죠. 7월 26일 날 시진평이가 쓴 손편지예요. 그 고등학생한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있게 중국은 우리나라를 쳐들었던 우리한테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적군이다. 적군의 우방, 적군의 우방, 북한의 우방 아닙니까? 맹방, 북한의. 홍콩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신이 26일 중국 관영 매체 일면을 장식했다. 홍콩 화교 학교 학생들이 한국 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귀국 안장식 등 여러 애국 활동에 참여한 것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그것도 굳이 답장에 한국 전쟁을 언급한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애국식 고치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상 북한 전승절을 맞아 북중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홍콩 푸이키우 고등학교 학생 대표가 올해 6월 보낸 손편지에 시진핑 주석이 친히 답장을 내용을 20일자 일면에 실었다.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애국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는 내용에 대해 시 주석은 제한 지원군 열사,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귀국 안장식, 텐궁 우주인과의 교류 등 활동을 통해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홍콩 청년 세대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느꼈다는 소식을 들으니 대단히 흐뭇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며 나라와 홍콩을 사랑하는 많은 홍콩 동포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일국양제, 한나라 두 체제가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현재 홍콩의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푸이키 그 고등학교 홍콩이에요. 그런데 편지가 도착한 지 한 달도 더 넘은 상황에서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시 주석의 답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그 뒤 숨은 의도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명보는 편지 첫머리부터 애국주의로 운을 띄우는 것은 홍콩 학교에 대한 애국심 고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중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6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된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이 아직 홍콩에서는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홍콩 교육계에도 더 많은 요구가 하달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명보는 또 편지에서 시 주석이 굳이 한국 전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한의 전승절을 맞아 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분석도 내놓았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으로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 행사가 한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중국군 묘지를 방문해 마쩌동의 장남 마오안영의 묘에 헌화했고, 그게 그 모택동 그 장남의 뭐 묘지요, 거기다 헌화했다는 얘기야. 김정은이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기념 행사에 초청했다. 따라서 시 주석이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한 말은 사실상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보내는 메시지로 익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우리나라 젊은 세대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과 결탁해서 한국을 쳐들어와서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한국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건물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거기에 중국군이 있었다. 난 중국군을 봤습니다. 그때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모 대통령 장남 아들 묘지에, 모 대통령 장남이 6.25 사변 때 그때 그 같이 그 북한과 같이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사망을 했어요. 거기에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헌화하고 있는 겁니다. 환을 보내고 거기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전승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6.25 때 전쟁을 이겼다, 승리했다. 개뿔을 이겨야 이긴. 쳐들었다가 완전히 나라가 그때 북한 그때 없어질 뻔했죠. 그때 메가드 장군이 저 압록강까지 이제 밀고 올라갔을 적에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 대통령이 허자는 대로 중국에다 압록강에다 폭탄만 던졌으면 중국은 끝났습니다. 그때는 남북 통일이 됐을 겁니다. 전혀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지 우리가 쳐들어갔습니까? 이 공산당의 말은 우리나라 좌파들 말하는 거짓말 괴담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말한 거는요, 했다가 잘못되면요 그냥 휘딱 말을 뒤집어 딴 얘기로 돌린다고요. 올해로 개교 76주년을 맞은 푸이키우 고등학교는 홍콩에서 최초로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개양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중 성향의 학교다. 70년 전 이 학교 학생 20여 명이 항미 원조 6.25 전쟁의 중국식 명칭 항미 원조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아주 은큼하고 음흉합니다. 그쪽에 한국에 그 많은 군대를 지원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전하는데요. 뭐 그래놓고도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문통정부 때도 가면서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요구하면 못해요. 중국의 눈치만 보고 그랬죠. 참 이 나라 이 좌파들 종북 세력들을 다 어떻게 다 이거 밀어냅니까?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6.25 사변 같은 저기 전쟁이 또 날지도 몰라요. 나만이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려고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종북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해요. 인권 문제 말도 못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놓고 한다는 건 그냥 일본만 됩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냥 헐뜯습니다. 뭐 언제요? 27일 내일인가? 뭐 저기 미군 부대 있는 데 가서 미군 부대 있는 평택 미군 부대 있는 데 가서 뭐 미군 부대를 갖다 인간띠로 둘러싸는 뭐 미군 철수라고 하는
팀들이 뭐 간다고 하던데 그들 몽창 잡아들여서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핵심적 가담자들은 전부 다 영창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면 이 나라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북에서 저 미사일을 쏴대가지고요 한국 작파하고 그냥 이렇게 결탁돼가지고 옛날 박현영이 때 그때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라 그냥 완전히 송두쟁이 그냥 완전히 다 아주 전쟁터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간다니까요. 미국 없어가요. 지금 현재 한국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된 것도 미국 때문에 온 거지요. 무슨 좌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저 북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나라를 지켜주는 바람에 이만큼 경제 발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 종북 좌파들 정신 좀 차리라고. 아이고 종북 좌파 그냥 싸그리 다 밀어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나 방법이. 아이고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은 6.25 전쟁 때 왔던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시진핑의 그 홍콩 학생한테 보낸 편지에 한국 전쟁 운운, 한국 전쟁 참석 뭐 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뭘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종북 좌파가 좀 이 방송 듣고 정신 좀 차리고 이 전교조 학생들 학생들 똑바로 교육 좀 시키고. 중국은 우리의 6.25 사변 때 쳐졌던 적군입니다. 적군. 북한도 적군이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아직까지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전 협정하고 있는 나라 시대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전쟁만 중단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위험한 사태인지 아십니까?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찬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